전기 전자 용어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본다고 그랬죠.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접지라는 용어입니다. 접지. 영어로 그라운딩 또는 얼싱. 얼싱, 여기 얼스가 지구란 이야기죠. 그라운딩 또는 얼싱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라운드 또는 그라운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왜 그라운딩이냐, 왜 얼싱이냐, 둘 다 땅이라는 뜻이죠. 땅. 그 접지의 이 지자도 땅 지자입니다. 그 접은 접한다는 뜻이죠. 그 전기 이야기 하는데 왜 갑자기 땅 이야기냐, 부동산도 아니고 왜 땅 이야기가 나오냐. 그냥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땅은 여러분들 정말 큰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니까 사람은 손가락은 깊게 해봤자 직접 연결된 것은 발가락 끝 정도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땅은 지구니까 제가 땅을 짚는 순간 에펠탑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땅으로서. 그죠. 뭐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그 땅 속에 뭐 그 나무들이 막 뿌리가 다 연결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은 엄청나게 많은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은 지구 자체이기 때문에 부피도 되게 크고 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양동이 이야기 할 때 그 양동이가 전자의 개수라고 따지면 배터리가 가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 이온의 개수,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크거나 아니면 이온이 많은 재료를 쓸수록 크겠죠. 근데 땅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땅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또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공급하는 입장이 된다면 무한히 많은 전자를 공급할 수 있고, 전자를 빼앗아 가는 입장이 된다면 무수히 많은 전자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전자를 빼앗아 가는 입장에 섰을 때는 어떠한 입장에 있는 물질도 땅보다 전위가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모든 것보다 전압이 낮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서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땅이 어떠한 것보다 전압이 낮다는 말은 전류는 무조건 땅 쪽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모든 것보다 낮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조건 낮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어떤 회로에서 가장 낮은 곳을 0V로 가정을 하자 그랬죠. 근데 가정을 한다는 말은 그보다 더 낮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은 땅보다 더 낮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땅은 0V라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볼트 싫다, 무조건 플러스만 따지자라고 했을 때도 땅을 0V로 두면 더 낮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로가 독립된 회로가 여러가지 있을 때 A라는 회로에 가장 낮은 전압을 0V로 두면 B라는 회로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낮은지 셋 다 비교한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을 0V로 두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땅을 기준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불만이 없다는 거죠. 앞선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편집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발고도 있잖아요. 높은 지대 사는 사람이 우리 앞산은 100m 높이다. 그런데 낮은 지대 사는 사람이 우리 앞산은 200m 높이다. 그런데 낮은 지대 사는 200m가 절대적으로는 높은 지대 사는 100m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해수면의 높이. 해수면은 지구 어디서나 다 똑같으니까 마치 그런 것과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0V로 두면 모든 것보다 제일 낮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되거나 땅을 0V로 두는데 내 회로는 땅보다 더 낮으니까
내 회로를 다시 0V 기준으로 두자, 이렇게 번거로운 기준 설정을 다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로가 있는데, 두 회로는 얘가 지금 이 회로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전압원이 한 개고 얘도 한 개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제일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낮아요. 지금 이 부분이, 얘도 이 부분이 제일 낮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높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를 땅하고 접촉시키잖아요. 얘도 땅하고 접촉시키면 이 밑부분은 땅하고 같은 전압이 될 거예요. 얘도 땅하고 같은 전압이 되죠. 왜냐하면 땅은 얘보다 무조건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둘이는 땅의 전압이라는 그 기준으로 동등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얘는 땅이라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얘 둘이는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가장 낮은 전압은 같은, 그렇기 때문에 0V로 둘 다 똑같이 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 제품을 사면 아마 접지를 하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일반 뭐 MP3라든지 핸드폰 이런 거는 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없고, 세탁기에는 접지하라 이런 말이 좀 있거든요. 그 접지를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자, 전류는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이렇게 있어요. 세탁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세탁기는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이 많이 튈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손에 이렇게 닿으면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손바닥으로 전기가 잘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기가 만약에 세탁기를 잘 만들면 전기가 새 나오지 않지만, 세탁기 사용하다 보면 뭐 전선이 까지고 피복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일부에 뭐 부품이 파손되거나 하면 전기가 흘러나올 수 있죠. 그러면 사람 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몸에 흘러가서 감전될 수 있어요. 근데 전기라는 것은 흘러야 됩니다. 사람 몸으로 들어간 전기도 어디론가 흘러줘야지 사람이 감전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흐르냐? 결국은 건물을 통해서 땅으로 흐른다는 거죠. 사람 몸을 통해서 땅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접지라는 것은 그냥 땅에 직접적으로 연결해버려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뭐 직접적으로 연결하든 사람 통해 연결하든 흐르긴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거랑 뭔 상관이냐? 자, 사람 몸은 저항이 있어요. 뭐 400옴에서 뭐 얼마 뭐 몇천 옴 이렇게 있다고 1강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접지를 통해서 접지를 한다는 말은 전선을 땅으로 바로 연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전선이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저항이 조금 있다고 해도 이론보다 훨씬 작아요. 인간하고 비교도 안 될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이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전압이 낮은 쪽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흐른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전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둘 다 땅으로 연결되잖아요. 사람 몸에 비해서 저항이 월등히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흐른다면 이쪽으로 다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전기가 누설된다면. 그래서 사람 몸으로는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접지를 하면 안정상 설사 이제 전기가 새어나와서 사람 몸에 흐르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땅으로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직접적으로 많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상 유익하다. 자,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 가장 낮은 전압으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 그리고 안정상 이후로 접지를 한다. 자, 그리고 그러면 보통 전자기기는 접지가 없나? TV 같은 거 보면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에 여기 위에 꼬다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 꼬다리라기보다는 여기 뭔가 결합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전극이 있다고, 금속으로 연결하게. 우리 보통 이쪽 이 두 개로 전기를 꽂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전기적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 벽에 콘센트 보면 여기에 뭔가 클립 같은 게 있어서 요게 이쪽으로 연결돼요. 우리는 보통 이 구멍에 넣는 게
이 구멍 두 개가 전기가 흘러나오고 흘러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 위에 게 뭐냐? 위에 거는 접지입니다. 그래 얘가 있잖아요.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뭐 건물 보면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근이 들어가 있죠. 그래 시멘트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철근에는 전기가 흐를 거예요. 그죠? 얘가 공사할 때 이 철근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철근을 통해서 철근은 땅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건물은 안전에 별로 둔감했기 때문에 이거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콘센트를 사면 이 접지 전극이 있지만 사실은 그 콘센트 그 철근에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이선을 만화한 거죠. 근데 요즘 건물은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공을 할 때 건축을 건물을 지을 때 철근에 연결해서 이걸 통해서 땅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 제품이 이 내부에 이 콘센트에 의해서 접지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안전하게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접지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부동접지라는 게 있어요. 부동접지는 플로팅 그라운드. 부동접지를 인터넷 찾아보면 영어로 플로팅 그라운드로 치면 땅이 날아다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의미는 아닙니다. 플로팅이 떠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플로팅 그라운드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지란 것은 땅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플로팅 그라운드란 말은 약간 의도적으로 접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접지된 다른 장치에 연결시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접지가 안전상으로 좋고 또 기준을 가장 낮은 전압의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유익한데 왜 굳이 그냥 깜빡 잊거나 아니면 형평상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왜 굳이 일부러 접지를 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전기, 어댑터 등과 같이 고압의 전기와 저압의 기기 장치를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충전기 있잖아요. 스마트폰 충전기 이 USB를 5V를 쓰거든요. 그 5V를 어디다 꽂아요? 콘센트에 꽂으면 여러분들 5V를 쓴다고 해서 콘센트를 5V 놔두지 않죠. 여러분들 가정에는 220V 공급돼요. 그래서 220V를 변압, 그 전압을 바꿔서 5V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기 내부에서는 220V 부분이 있고 5V 부분이 변압기에 의해서 분리가 될 거예요. 그죠? 일부는 220V고 나머지 변압된 이유는 5V의 어떤 전압이 기기 내부에서 흐르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분리돼서 여기는 220V 전기 회로들이 막 있고 여기는 5V 회로들이 막 있다고 칩시다. 자, 제가 요거를 접지했어요. 접지. 여기에 꼬다리 하나 접지. 자, 얘도 접지하고 싶어요. 접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선을 연결하면 저항이 낮죠. 얘도 저항이 낮아요. 여기에 전기가 새어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만에 하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된 건물에 살아가지고 철근에 얘를 연결 안 돼 있어. 또는 뭐 접지 콘센트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타고 오르겠죠. 타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안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장치가 부서지거나 이렇게 해서 얘가 못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220V가 5V로 침범하게 된다고.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변압기라든지 전압이 작은 것들 기계에 연결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접지를 하는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위차 또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기의 경우. 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전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전압이라는 것은
두 지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한다는 말은 두 점을 어떤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는 두 점을 찍어야지 그 차이점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한 점을 딱 어떤 기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딱 대면 전압을 알려주는 거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저항에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이렇게 대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전압 차이를 측정하겠죠. 근데 만약에 접지가 있다. 얘가 접지가 있다고 칩시다. 접지가 있으면 얘와 얘의 전압 차이를 측정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놈은 예를 들어 이게 5V고 이게 3V라고 칩시다. 근데 접지를 해서 이 접지가 0V라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얘와 접지와 전압 차이를 측정하는 건지 얘와 얘의 전압 차이를 측정하는 건지 애매해지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다른 어떤 전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만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접지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정밀 측정 장치와 같이 대지를 타고 흐르는 전기 신호의 영향에 의해 노이즈 발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공장은 나중에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교류에 대해서 다루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전선도 일반 전선도 아주 작지만 저항이 있어요. 전선이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 길이의 전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통해서 전압 강화 즉 에너지 손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1km, 100km 이렇게 송전을 해야 될 경우 전기를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뭐 서울시까지 이렇게 옮길 경우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에너지 손실을 무시를 못한다고. 이 경우에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전기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단순히 옮길 때는 고전압으로 옮기는 것일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전압으로 옮깁니다. 공장은 고전압이 들어와서 그것을 전압을 바꿔서 공장 내부에 전압을 공급하면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좀 유리해요. 그래서 큰 공장은 자체 변전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변전소 주변에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펜스가.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펜스에 뭐 쭈구멍 같은 게 떨어져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변전기를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이 됐어요. 왜냐? 그때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와서 이 변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샌 것도 아니고 여기 접지가 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 센 게 맞네요. 그러니까 누수됐는데 사람이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 누설됐는데 이 접지를 통해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에 젖었기 때문에 땅이 그 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이 낮아서 땅 쪽으로 흐르긴 흐르지만 가까운 것보다 땅이 그러니까 100km 안쪽으로 깊숙이 있는 땅에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보다는 조금 저항은 높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흐르는 게 더 전기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아니, 더 뭐랄까 더